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돈공부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꿈꾸는 손가락님은 매일 5분 투자로 일주일에 적은 돈이지만 돈이 모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사해요. 계속해서 더 많이 모을 거예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정말 실천을 해주셔서 저 역시 감사하고 또 많은 응원을 드립니다. 또 연형계 예지하자매님은 경제 관련 책을 읽으면 외국어 듣는 느낌이고 마음만 급하고 그런데 알려주신 대로 꼭꼭꼭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경제 관련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어렵고 낯선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잠이 오거나 또는 외국어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처음 첫 걸음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많은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300개 이상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처음에 이제 꼼꼼히 읽고 많은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궁금한 것이나 또 피드백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남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고 또 처음에 댓글을 남기는 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첫 방송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제가 너무 잘 읽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 앞으로도 또 최선을 다해서 돈공부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모닝 플랜과 엄마의 돈공부 5대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엄마의 돈공부 마인드, 5대 마인드와 또 모닝 플랜을 여러분의 냉장고, 화장대 또는 지갑 속 이렇게 내가 자주 가는 곳 또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두면은 점점 실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코칭을 했던 어떤 분도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었는데 냉장고에 붙인 이후로 매일매일 매 시간 상기가 되면서 실천력이 확 올라가시면서 주 5회는 거뜬히 해 나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독쇼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혼 3년 동안 1억 원 이상을 저축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워킹맘으로 맞벌이를 했던 것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됐지만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의 재무 코칭을 하다 보면은 월급이 채 200만 원 정도나 그 이하이신 분들도 한 달에 130 이상을 저축을 하시고 상당 부분 저축을 하시면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는 모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또는 모으시는 성공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만의 Y를 적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신혼 때 원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원룸에서 두 명이 같이 살아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저희 방이 굉장히 작았는데 그 안에 이제 침대랑 책상이랑 옷장이 가득했어요. 두 명이 같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제가 잠을 자고 싶은데 남편은 뭐 TV, 영화를 보고 싶어 하기도 했고 또 저는 작업을 막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또 잠을 자고 싶어 하기도 했고 서로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원룸에 몇 개월을 살고 나서 저도 모르게 목표가 생겼어요. 제 목표는 뭐였냐면 투룸으로 이사를 가는 거였어요. 방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돈을 안 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1년 후에 방이 2개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너무 좋았죠. 근데 거기가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2층이었는데 낮에도 좀 약간 어두컴컴하고 약간 우울한 기운이 있었어요. 몇 개월 살다 보니까 내가 빛이 좀 들어오는 방 2개인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1년 후에 빛도 들어오고 좀 넉넉한 사이즈의 방 2개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방 2개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지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한테 놀이터도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 아파트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가 들어갈 한 칸이 없다니. 어떤 날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아파트 이 한 칸 한 칸 다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 불빛을 보는데 괜히 굉장히 서글퍼지는 거예요. 아, 내가 들어갈 한 칸이 없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다시 1년 동안 돈을 모으면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제 아파트를 마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코칭을 진행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종잣돈을 모으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걸 첫 번째로 물어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답변을 하세요. 어떤 분은 뭐 여행을 가고 싶어서, 어떤 분은 뭐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그 이유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성공의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냥 돈을 모아서 여행 한번 가려고요 라고 하시는 분은 다 포기하시거나 다 실패하세요. 대신에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예를 들어 전세 만기가 다가와요. 그래서 꼭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올려줘야 된다던가 또는 이사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세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종잣돈을 모으고 싶다면 나만의 실질적인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3년 후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그리고 3년 후 그거를 쪼개셔서 그렇다면 1년엔 얼마를 모아야겠구나, 그리고 1년에서 12개월로 쪼개셔서 이번 달에는 얼마를 모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그 실질적인 목표와 함께 맞는 금액을 여러분이 산정을 하셔서 저축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1단계는 나만의 실질적인 목표를 절박한 목표를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통장을 분리하는 거예요. 통장 쪼개기라고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은 통장 쪼개기입니다. 3개의 통장으로 나누는 통장 쪼개기 미션을 드리려고 해요. 통장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 여러분의 월급 통장이 제로가 되게 하셔야 돼요. 이때 제로는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써서 제로 이런 것이 아니라 통장에 있는 금액을 이체를 시키시는 거예요. 4개의 통장에 나눠서 3개, 4개,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첫 번째는 종잣돈 마련을 위한 황금 거위 통장이에요. 황금 거위 통장에는 매달 여러분이 월급이 딱 들어오는 날짜에 50% 정도를 이체를 시키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 황금 거위 통장은 절대로 깨면 안 돼요. 중간에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 황금 거위의 배를 째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 황금 거위 통장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세요. 어떤 은행에 넣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근데 사실은 어떤 은행에 넣느냐 또는 이율이 뭐 0.1% 더 많으냐 적으냐가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의 목돈이 아주 크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미미한 일인데 많은 분들이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지? 어떤 통장 만들어야 되지? 고민하다가 결국엔 안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만약에 이 강의를 보셨다면 다음 날에 통장을 하나 꼭 만드셔서 그게 어떤 통장이든지 여러분의 집에서 아주 먼 곳, 여러분이 잘 빼지 못하는 곳에 통장을 오픈을 하셔서 거기에는 자동 이체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황금 거위 통장을 마련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지출 통장이에요. 이 지출 통장에는 내가 이번 달에 쓸 예산을 넣어두는 건데요. 체크카드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 달에 쓸 지출 금액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입은 얼마인지 확실히 알겠는데 지출은 매달 달라지는 거죠. 어떤 달은 많았다가 어떤 달은 적어지고 이거를 확실히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 지출 통장, 체크카드 통장에는 얼마를 넣어야 할까? 이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이 쓰셨던 신용카드 내역과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을 다 프린트를 하셔서 3개월의 평균 금액 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보통 얼마를 쓰는지 그 3개월 동안 썼던 금액을 3으로 나눠서 한 달에 얼마의 지출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금액이 산정이 되고 나면 그 금액의 20% 줄인 금액을 체크카드에 넣어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체크카드는 앞으로 지출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지출을 이제 딱 줄이려고 마음을 먹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줄여야 할지 막막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그 신용카드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을 보면서 내가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썼던 항목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는 미션을 드려요. 한 달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코칭을 해드렸던 분은 외식비가 가장 큰 지출의 항목이었어요. 외식비가 계속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문제였는데 한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약속 시간을 정할 때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애매한 시간에 정하는 거죠. 주말에도 12시에 만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한 2시에 만나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해도 식사를 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의 지출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에 갈 때도 가끔씩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기도 하시면서 이제 도시락을 많이 이용을 하셨었어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는 대형 마트보다는 작은 슈퍼 또는 재래시장 이런 걸 이용을 하는 방법들을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남들이 뭐 해야 돼 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놀랍게도 1개월 만에 정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분의 식비가 거의 90% 이상 줄었어요. 왜냐하면 약속도 굉장히 줄었고 또 도시락을 먹으면서 외식비도 줄었고 마트도 잘 안 가면서 확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3가지 정도 실천 방안을 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달에 한 항목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외식비라면 다음 달에는 뭐 의복비를 타겟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뭐 커피, 테이크아웃 커피 그 비용을 뭐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매달 한 개씩 하다 보면은 12개월, 1년이 지나고 나면 12개의 항목을 우리가 공격을 하고 나서 그게 사실은 습관이 돼요. 그래서 지출이란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이 지출도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 달에 한 항목씩 12개월을 하고 나면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이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통장 분리. 첫 번째는 황금 거위 통장, 두 번째는 지출 통장,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이아몬드 통장이에요. 이 다이아몬드 통장에는 한 달에 10만 원을 이체를 해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10만 원 안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또는 배우고 싶었던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코칭을 해드렸던 분은 어떤 분은 베이킹을 배우고 싶으셨는데 그 10만 원 내에서 베이킹 수업을 듣기 시작하시기도 했고 또 작곡 수업을 듣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분은 3만 원짜리 정말 무료 강연과 또 3만 원짜리 자신이 원하던 그런 특강을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 통장이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또는 배우고 싶었던 것 이 부분에 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나의 수입과도 연관이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코칭을 해드렸던 분이 하신 말씀이 이 다이아몬드 통장에 돈을 넣고 나서 본인이 베이킹을 배우고 나서 처음 느꼈던 것이 내가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알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원하던 것 또는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돈을 그냥 막 쓸 때에는 내가 왜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는지 그걸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통장에 있는 금액을 쓰면서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아지고 또 행복하면서도 또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3개의 통장, 종잣돈, 황금 거위 통장, 그리고 지출 통장은 체크카드 통장이고요.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 통장. 이렇게 3개의 통장으로 여러분이 통장을 쪼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책은 나는 빚을 다 갚았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의 책에서도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 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산과 부채를 잘 구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자동차를 샀다. 그 자동차를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 자동차가 만약에 생겼다면 그 자동차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부채에 들어가는 거겠죠. 부채라는 것은 나에게 계속해서 돈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 나의 지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이 대출이라고 해도 그렇게 수입차를 위한 자동차 대출이 아니라 학자금 대출이라고 한다면 이 학자금 대출은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나의 미래 소득으로 얻어질 수 있고 또 내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대출이죠. 그래서 좋은 빚과 나쁜 빚을 여러분이 구분을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쁜 빚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나쁜 빚이라는 건 신용카드 대출이라던가 또는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쓰는 그런 대출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빚을 먼저 갚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이 책에서 여러분들과 3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맨 앞부분에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몇 년 전 나는 나쁜 소비 패턴에 빠져 있었다. 사람들에게 내겐 빚이 있고 각종 청구서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다니곤 했다. 언제나 가장 귀여운 옷과 최신 기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달 한 달 겨우 먹고 살았다. 게다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씩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위에 계속 매달려 있는 빚을 갚을 만한 여윳돈이 없었다. 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이 작가가 빚이 굉장히 많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빚만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죠. 근데 이분이 뭐 아무 노력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내가 이거 쓰지 말아야지, 사지 말아야지 결심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번번이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지출은 늘어가고 소비는 늘어간 거죠. 결국에 이분이 마지막에 묘한 이 생각이 났어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블로그에다가 내가 앞으로 이 빚을 다 갚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갚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적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말로 공표를 하고 또 웹사이트에 자신이 했던 이런 노력들을 적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블로그에 자신의 빚을 이제 적고 자신이 소비가 너무 심해서 지출이 너무 심해서 내가 이렇게 빚더미에 있다라고 블로그에 적고 또 그렇지만 나는 이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적었을 때 이분은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 하셨어요. 남들이 내 이 지출 상황을 보고 놀리면 어떡하지?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해? 라고 고민을 하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분의 블로그를 보고 나서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와, 빚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 또 저도 빚이 있어요. 저도 같이 노력을 할래요. 라고 하면서 공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씩 빚을 갚아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블로그에 있던 글이 나중에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고 또 책이 출간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나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분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빚이 많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부채가 많을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실제로 응원을 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주게 돼요.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라고 응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만약에 혹시 빚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앞부분에 또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예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기에 이 책을 썼다. 나는 로버트 기요사키나 수지 오먼처럼 개인 금융의 전설이 아니다. 재정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고 MBA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무모하게 돈을 써서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은 여자였고 그 결과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내게 해답은 소비 단식이었다. 라고 말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분이 만약에 경제학을 전공을 했거나 또는 정말 처음부터 굉장히 아무 문제도 없이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는 힘들겠죠. 처음부터 돈이 많았다던가 또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했다면 사람들이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요소가 되죠. 여러분 중에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하실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이 분야에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잘했던 것도 아닌데, 내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내가 과연 이렇게 남들에게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빛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 또는 처음부터 모든 걸 갖고 있던 사람이 하는 말에 공감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고 또 내가 힘든 과정을 겪는 그 과정에 있을 때에는 자신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지금이 만약에 시작 단계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빛나게 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또 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내 삶이 더욱 충만해지고 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뒤쪽으로 가게 되면 더 빨리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빚을 줄이고자 할 때 내가 지출만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빚이 금방 사라지지는 않죠. 동시에 해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동시에 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추가 수입을 늘리는 거예요. 추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나에게 오는 기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분이 추가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처음에 이분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잘하는 건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었고 또는 만들기, 이렇게 베이킹, 이런 손으로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던 것을 하나씩 수입화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했던 몇 가지 리스트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이분이 추가 수입, 여러분들도 이제 추가 수입을 만들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가장 첫 번째로 나에게 어떤 질문들을 해야 할까라는 이 질문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질문에는 나는 무엇에 능숙한가?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과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또는 내가 가진 기술이나 지식 중에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속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내가 이것을 수입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정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요즘은 엄마들을 위한 그런 지역 맘카페에도 처음에 재능 기부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능 기부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점점 이 스킬이 늘어가고 또 내가 점점 입소문이 나게 되면서 그것을 다시 정교 과정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제가 아는 분은 미술 공부방을 시작을 하셨었는데 정말 처음에는 재능 기부로 동네 아이들을 몇 명 이렇게 모아서 내 아이랑 같이 내 아이를 가르칠 때 다른 아이들도 몇 명 같이 모아서 가르치시다가 나중에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레슨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입소문이 나고 확대되면서 수입이 창출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재능 기부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내가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그 기회
기회들을 끌어당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여기서는 소비 단식이라는 말을 해요. 이 소비 단식을 하면서 동시에 추가 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1년에 2,500만 원의 빚을 다 갚은 리얼 스토리. 그녀는 어떻게 빚을 다 갚았나? 라는 것이 부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또 오늘의 저의 방송을 듣고 나면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 시간에는 나만의 Y를 적어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이아몬드 미션은 통장 쪼개기, 3개의 통장으로 쪼개는 통장 쪼개기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책은 나는 빚을 다 갚았다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엄마의 돈공부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의를 들으신 후에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나만의 Y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나만의 Y. 물론 생각만 해도 되고 굉장히 좋지만 적으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한 번 더 말할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강의를 듣고 나면 강의 하단에 댓글로 정말 나만의 Y를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Y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10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오늘의 책 나는 빚을 다 갚았다를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엄마의 돈공부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